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생활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안정되고 가장 정말 최고의 보약 하나를 저한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현미를 뽑을 것 같아요. 현미. 그러니까 이 현미는요, 어떻게 보면 365일을 계속 먹어도 우리 몸이 질리지도 않으면서 좋은 식품이에요. 자, 그런데 현미가 정말 좋다는 거, 제가 다방면에서 현미에 대한 강의가 제가 올린 영상에는 한 10개 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현미가 왜 당뇨에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제가 뽑아봤어요. 혈당을 낮추는 최고의 식품 첫 번째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야채라고 전 하지 않고 현미라고. 왜냐하면 야채는요,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야채와 흰 쌀을 같이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주식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미를 뽑았어요. 혈당 지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혈당치 상승률을 말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밥을 먹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사과를 먹거나 그 콩을 먹거나 주스를 먹었다. 거기에 혈당치 상승률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혈당 지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당뇨병 아닌 분들도 다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야 돼요. 이 기준을 포도당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 속도를 100으로 두고요. 이게 우리가 각각의 음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보면 되는데 55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낮은 혈당 지수라고 말하고요. 56에서 69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보통 혈당 지수라고 하고요. 70 이상인 것을 높은 혈당 지수라고 해요. 이거만 보면 혈당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혈당이 낮은 음식 하면은 뭐 음식은 아니지만 물이 되고 좋겠죠. 그 다음에 낮은 거 하면은 그냥 민들레 몇 개가 좋겠고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중간치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에게 전혀 해롭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혈당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꾸준히 먹었을 때요. 당연히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당연히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얘는 나쁜 음식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풀만 먹어야 되는데 풀만 한 달, 두 달 먹으면 사람이 말라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합의점을 찾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혈당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걸 감안해서 계속 가다 보면 오히려 현미 자체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어디가 건강해지냐면 췌장도 건강해지지만 세포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췌장일 수 있지만 저는 관점을 좀 바꿔봤어요. 세포라고 바꿔봤어요. 췌장이 자꾸 두니까 우리가 인슐린의 부족과 과잉을 자꾸 그 부분에 따라서 처치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돌려서 세포로 관점을 돌려보면 똑같은 인슐린인데 그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혈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기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슐린 저항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슐린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애들이 있다고요. 걔네가 뭐냐면 지방들이에요. 그래서 설탕보다 당뇨에 더 무서운 게 무엇일 수 있다? 지방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에서 시작을 했을 때 육식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당분을 많이 먹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분을 많이 먹은 사람 무조건 당뇨 걸릴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맞죠? 네. 주변에 보면 당분을 많이 먹어서 당뇨 걸릴 것 같으면 아이들은 당뇨병 다 걸려 있어야 돼요. 좀 억지 같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그런데 육식을 하면 왜 망가지냐면요, 육식을 하면 세포에 그 우리가 먹은 콜레스테롤 있죠? 걔네가 중성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혈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슐린을 저항해버려요. 계속 방어를 한다고.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이 당뇨에 더 취약하다.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이. 다시 더 말씀드리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빠른 시간에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는데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치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천천히 소화되고 분해되어서 늦게 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거 여러분 경험하시면 알 거예요.
흰밥을 먹고 측정할 때와 현미를 먹고 측정할 때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의 당질 흡수 속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 변화가 거기에 따라 미쳐져요. 낮은 음식은 낮게 올라가지만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정점을 찍는 게 훨씬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검사해보고 나 분명히 오늘 왜 채식을 하는데 혈당이 2시간째인데 왜 올라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꿀이나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올라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쌀은요, 밀과 함께 정말 세상에 아주 많이 알려진 전 세계 최고의 곡물이라고 보면 특히 동양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동양인들에게는 현미하면 최고의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쌀이 우리가 보통 논에서 농사를 지면 쌀의 껍질을 벗기잖아요. 이거를 무슨 과정이라고 하죠? 보통 도정한다 그러죠. 도정. 그러면은 왕겨만 벗기면 현미가 되고요. 현미에서 만약에 조금 더 벗기면 5분도 7분도. 근데 벗기는 과정에서 나중에 백미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쌀이 흰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미의 최고의 매력이 뭐냐라고 이제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혈당 수치를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그 안에 뭐가 있어서요.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현미 자체는요. 갖고 있는 이 배아라든지 현미 눈이라든지 그다음 쌀기울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양소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현미를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노폐물이 배출이 된다. 그 다음 중금속이 배출된다. 피탄산이라든지 이런 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변비에서 탈출할 수 있다. 꾸준히 먹으면. 그리고 다이어트의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밥만 바꿨는데도 1년 지나잖아요. 살이 몇 킬로 빠져 있을 거예요. 밥만 바꿨는데 흰쌀에서 현미밥만 바꿔도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근데 아침, 점심 현미 먹고 저녁은 흰밥 한 2공기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현미를 먹는 대신에 양은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미 식사를 하면요, 2끼 식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만큼 혈당 지수가 낮게끔 소화율이 낮으니까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현미는 혈당에 즉 만성 고혈당 증후군인 당뇨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합니다. 긍정적인 이제 작용을 하는데 하지만 아직도 서구에서는 서양 그 나라들에서는 이 현미가 이렇게 좋다는 거 보편적으로 좋다는 거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동양인이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현미가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백화점이나 심지어 마트 가면은 현미쌀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너무 보편화된 어떠한 사고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현미는 좋다. 그런데 그 현미를 좀 더 여러분들이 얼마큼 좋다는 부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현미가 진짜 좋은 것은요. 껍질에 있어요. 껍질 속에 들어있는데 이 현미의 껍질들이 사실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장에서 가스도 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빼줄 수도 있고요. 현미 껍질에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웬만한 것들이. 껍질이나 현미 눈에 그 기울에 붙어있는 이 쌀의 치유 효능을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현미밥만 꼭꼭 씹어서 반찬 간단하게 먹으면 여러분 진짜 2주 한 달만 드시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앞으로 현미밥 반 공기에 3공기 사이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에 반찬 2가지 그리고 뭐 센 거 오이나 한쪽 썰어 넣더니 상추 한 2입 정도 이렇게 해서 소금 같이 혹은 김 뭐 이렇게 견과류와 같이 단순하게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요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을 잘 먹었을 때예요. 현미식도요 과식을 하거나 현미는 이만큼밖에 안 먹고 그 채소는 이렇게 먹는다. 여기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기 있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현미밥이 좀 더 많이 보여야 돼요. 채소가 많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채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몸이 오히려 나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방식은 현미를 충분히 먹고 채소를 그게 비례적으로 먹는데, 보식할 때는 보통 7대 3 정도로 제가 드려요. 근데 보식 끝나고 나면 6대 4는 최대한 5대 5까지라도 드세요.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현미와 채소는 막 이렇게 많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고 현미는 조금만 먹고 씻기 싫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먹고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 게 한계점이 이르면 더 이상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 보면 FM대로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요. 이 쌀 기울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쌀 기울, 혈당이 떨어진다, 혈당을.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잡는 수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는데 내 몸을 챙겨줄 수 있는 음식, 주식에서, 야, 이거 너무 반갑지 않아요? 매일 먹는데 그게 약이라는 거. 그런데 순간 혈당 올라갈 수 있어요. 현미라고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올라가죠. 탄수화물인데.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현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아주 골고루 잘 섞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식사하시잖아요. 여기에 지방이 부족할 것 같죠? 절대 안 부족하고요. 단백질 부족할 것 같죠? 절대 안 부족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단백질 1도 안 부족해요. 지금 이 정도 잘 드시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쌀기울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가 독특한 형태로 채워져 있어요. 독특한 형태로. 그리고 또 쌀기울에 보면 기름도 있어요. 쌀기울에 그 기름이 산화의 형태 가운데 하나인 지방의 기름 있죠. 과산화를 중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은 산화를 오히려 막아준다고요. 나쁜 기름은 산화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의 차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굳지 않아요. 실온에서. 근데 동물성 기름은 상온에서 굳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당류로 되어 있는데 분자 무게가 무거운 복합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을 자극하고 당뇨와 비만으로 이어지는 고혈당을 조절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곡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 항산화 물질이며 또 노화를 방지시키는 물질, 몸을 에너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물질, 그리고 간경화나 관절염, 여드름, 천식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미를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거 반드시 꼭꼭 씹어 먹자. 현미를 안 씹어 먹으면 이만한 기대치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꼭 씹어 드세요. 한번 씹을 때 50번, 100번 이렇게 충분히 씹어서 밥 따로, 반찬 따로 이렇게 드시면, 보식 끝나도 그렇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